여러분, 파월의 칼, 금리 폭탄 터진다. 이게 사실일까요? 현재까지 보면요, 사실로 점점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파월의 칼부터 먼저 보시죠. 파월의 칼은 쉽게 말하면 인플레이션 파이트라는 뜻이에요. 금리를 계속 인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파월은요, 물가가 3월에 고점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알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말입니다. 물가의 어떤 상승 기조가 꺾이지 않았단 말을 우회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은요, 조금만 더 곱씹어서 생각을 해보면 물가가 안 올랐으니까 금리를 계속 올리겠다, 이런 얘기하고 일맥상통합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지표에서도요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공급자 물가지수는요 11.2%가 올랐어요, 3월에. 게다가 중국의 생산자 물가지수도 3월에 8.3%가 올랐거든요. 이 말은 중국에서 수입하는 제품도 많고요. 여기에다가 미국 내에 도매 물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공급자 물가지수가 11.2%까지 올랐다는 것은 여러분, 결국 한 달 후인 이달이죠. 4월달. 4월달도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더 올라간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도매 물가가 소매 물가에 선행하잖아요. 한 달 정도 선행합니다. 3월에 공급자 물가지수가 11.2%가 올라간다는 것은 결국 4월에 소비자 물가가 많이 올라간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물가의 어떤 문제, 이것은요 앞으로도 계속 올라간다. 지금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우리 같은 중앙은행입니다. 중앙은행의 의장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지금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한술 더 떠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5월 4일 날 우리 같으면 금융통화위원회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열리잖아요. 여기에서 지금 금리를, 쉽게 말하면 지금 미국의 금리는 0.25에서 0.5%입니다. 근데 1%까지 올라가죠. 1%까지요. 0.5%를 올린다는 이야기잖아요. 시장에서도 지금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장에서도. 더 심각한 것은 여러분, 5월만 0.5%가 올리는 것이 아니라 6월에도 0.5% 올린다. 아니면 0.75%도 올릴 수 있다. 이런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요. 7월에도 0.5%를 올린다는 전망까지 하고 있습니다. 7월에도. 그러면 5월, 6월, 7월 연이어서 0.5, 0.5, 0.5 이렇게 올린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7월에 가면요 기준금리가 2%가 된다는 거예요. 2%. 와우.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합니다. 기준금리가 2%가 되면 자, 금리 폭탄이 터질까요? 저는 터진다고 보는 거죠. 터진다고. 게다가 너무 급격하게 빠르게 올리고 있고요. 예상했던 것보다가 워낙 빠르게 지금 금리를 올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폭탄은 터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일단 아직은 단순간이지만 여러분, 오늘 아침에 마감한 다우산업지수, 미국의 정시를 한번 보자고요. 다우산업지수는요 2.82% 폭락했습니다. 981.36이 떨어졌어요. 35,000 간다는 이야기가 갑자기 33,811.40으로 빠졌습니다. 이 정도면 파월의 칼, 쉽게 말하면 금리 폭탄이 어느 정도는 터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제가 어느 정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정도라고 이야기한 것은
앞으로 더 터진다는 이야기. 앞으로 더 터진다. 왜냐하면 말입니다, 여러분. 5월에만 올릴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6월에도 올리고 7월에도 올린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시장은 지금 바싹 얼어붙은 거죠.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도 어제도 떨어졌는데 오늘은요 2.5% 급락했습니다. 335.36이 빠졌고요. 마찬가지로 13,000이 깨졌습니다. 12,839.29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결국 말입니다. 아직 금리 인상도 안 했는데 금리 폭탄이 터지는 것, 저는 이미 미국 시장에는 터지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아마 이 시장은요, 그 어느 때보다 충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경착륙을 어떻게 하든 막겠다. 경기는 살려가면서 금리를 올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현실적으로 말입니다.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물가가 이렇게까지 올라가는데 이게 경기를 연착륙시켜가면서 가겠다는 것은 전문가들조차도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 말입니다. 1970년대 폴 볼커가 그거를 보여줬거든요. 당시에 1979년인가요? 11%였던 금리를 6개월 만에 20%까지 올립니다. 그러면서 난리가 났어요. 미국 전역이 말입니다. 폴 볼커가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원성과 그 불만이 완전히 폭발했거든요. 실업자도 엄청 일어나고 말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라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그 순간. 결국 말입니다. 제롬 파월이 연착륙 경제, 이것은 불가능하고 어느 정도 경착륙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읽히고 있습니다. 결국은요. 금리 폭탄이 시장, 증권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주고요. 그리고 경기에도 영향을 줄 거라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입니다. 그럼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대한민국은 지금 미국 시장이 이렇게까지 가면 대한민국 시장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금리를 미리미리 인상해서 대비를 해왔습니다. 작년 8월에 0.25%, 11월에 0.25%, 그리고 올 1월 14일이죠. 0.25%, 그리고 4월 14일에도 0.25%를 올려서 1%의 금리를 올렸습니다. 기준금리를.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금리는 1.50%입니다. 그럼 5월 달에 올릴까요? 5월 달에 올릴까? 이게 이제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최대의 관심사. 과연 5월 달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릴 것인가? 5월 26일 날 개최되거든요. 5월 4일 날 있죠? 미국의 어떤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5월 4일 날 있습니다. 이때 1%를 올리면 미국은요. 0.5%를 올리면 1% 금리가 될 겁니다. 미국은. 그죠? 그러면 우리는요. 여기서 올릴까요? 이게 어떻게 하는지는 뭐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 총재 말에 달려있겠죠. 마음에도 달려있고. 그러면서 이창용 총재는 모든 지표들을 점검하겠죠. 점검하겠지만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미국하고 우리하고 금리 차이가 0.5% 차이밖에 안 납니다. 만약에 6월에 0.5%를 올리면 우리하고 금리 차이가 똑같아지거든요. 똑같아지면 여러분 외국인들이 어떻게 될까요? 한국에 투자한 외국인들 쭉쭉 빠져나갈 거예요. 썰물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썰물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왜냐고요? 한국하고요. 미국하고 적정금리차라는 게 있습니다. 실제 한국경제연구원이 이야기한 걸 보면 한미 간의 적정
기준금리 차이는 0.53%라고 이야기합니다. 0.53%. 그러면 우리 금리하고 미국 금리가 같으면 빠져나간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게다가 말입니다. 게다가 미국이 5월 4일 날 0.5%를 올렸을 때 미국은 1%거든요. 우리는 1.5%고요. 예, 그러면 이것도 적정금리보다 미칩니다. 0.03% 미치예요. 근데 0.03%가 뭐 그리 큰 숫자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금액을 생각하면요. 이게 굉장히 큰 숫자예요. 0.03%라고 하더라도 몇 조씩 투자를 하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요. 금리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 역시도 저는 시장에 저는 충격으로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미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환율 보셨죠? 환율이 지금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환율이 1243.5원까지 올라갔습니다. 1243.5원. 이 말은 말입니다. 지금 5월에 금리를 올려야 된다 하는 암시와 다를 바 없습니다. 물론 시장이 그 사이에 또 변할 수도 있겠죠. 시장이 그 사이에 변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모든 어떤 상황을 보면요. 우리의 소비자 물가도 지금 3월 달에 4.1%가 올라갔고요. 여기에다가 생산자 물가라고 하는 도매 물가는 8% 가까이 올라갔거든요. 이런 와중이라면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우리도 금리 인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고요. 금리 인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면 우리에게도 금리 폭탄은 떨어지게 될 겁니다. 저는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려고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각종 지표들을 보면 부정적으로 느껴집니다. 부정적으로. 그만큼 말입니다. 지표에 대한 부담 저는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생각해요. 지표라는 것은 여러분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지표는요 항상 정직함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늘 이 지표를 맹신할 필요는 없지만 추세로 봐야 되는 거예요. 추세로. 추세로 보는 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니까 그렇습니다. 추세로 보는 게. 많은 분들은 저에게 경제를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말입니다. 상황이 그렇지가 않아요. 상황이 굉장히 나쁜 수순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단적인 예가 환율이거든요. 시장은요. 환율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환율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쉽게 말하면 오늘 한 번 잘못하면 내 돈이 뭐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수억 원 날아갑니다. 심지어 수천만 원, 수억 원까지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그런데 환율이 지금 1243.5원까지 올라갔으니까 시장의 지표는 우리 경제를 위험 쪽으로 점점 다가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결국 말입니다. 우리 경제에도 금리 폭탄은 떨어지고 그 금리 폭탄은 우리 상황을 더더욱 어렵게 할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